안녕하세요, 우랑입니다. 오늘은 애니비아를 그저 트롤챔, 옛날챔 정도로만 하시고 실제로는 거의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부터 애니비아에 대한 세세한 꿀팁 겸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고수분들을 위한 애니비아의 모든 것 강의를 해보려 합니다. 입문자들부터 애니비아를 이미 많이 플레이하신 고수분들도 배워갈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입문자 파트와 상급자 파트를 나누었기 때문에 만약 나는 애니비아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상급자 파트부터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교시 입문자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애니비아는 장단점이 명확한 챔피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도 확실한 챔피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동기가 없고 팔이 짧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멀리서 포킹하는 챔피언들이 정통적인 카운터입니다. 베라스, 빅토르, 오리아나, 후웨이, 카르마가 그 예시죠. 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모두 애니비아가 승률이 높습니다. 솔로랭크 특성상 교전이 많이 일어나고 애니비아의 변수 창출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솔로랭크 한정에서는 무상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더더욱 티어가 낮을수록 애니비아의 변수 창출 능력이 많이 발휘되기에 더 티어 꿀팀인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러면 우리 모두 본격적으로 애니비아를 분석한 후 꿀 빨아서 티어를 올려봅시다. 먼저 스킬 설명입니다. 애니비아의 패시브입니다. 애니비아가 사망하면 새로운 챔피언 판정인 얼음 불사조 R이 되며 6초 뒤에 얼음 불사조 R의 남은 체력을 가지고 애니비아로 환생합니다. 애니비아의 Q스킬 냉기 폭발입니다. 얼음 덩어리를 날려 터지는 위치에 상대의 기절을 시키는 스킬입니다. Q스킬은 날린 후 한 번 더 재사용하면 일찍 터뜨릴 수 있는 스킬이고 튀는 딜과 터지는 딜이 두 개 존재하는 스킬입니다. 또한 Q스킬에 스치거나 맞아서 기절을 한 상대는 3초간 냉각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냉각 상태를 잘 보셔야 해요. 애니비아의 W스킬 결정화입니다. 특정 지역에 긴 벽을 만드는 스킬입니다. 스킬 레벨이 오를수록 벽의 길이는 길어지지만 쿨타임은 그대로인 스킬입니다. 벽 위에 있는 상대는 위치에 따라서 앞이나 뒤로 살짝 밀쳐지게 되고 밀치는 순간은 에어본 판정이 됩니다. 애니비아의 이 스킬 동상입니다. 타겟팅으로 상대에게 고드름을 날리는 스킬인데 냉각 상태인 적에게는 2배의 피해를 주는 스킬입니다. 그러면 냉각 상태로 만든 후 이 스킬을 날리는 게 좋겠죠. 애니비아의 궁극기 얼음 폭풍입니다. 특정 지역에 얼음 폭풍우를 설치하는데 작게 시작했다가 1.5초의 최대 크기로 커지는 시기입니다. 최대 크기로 된 얼음 폭풍 위에 적은 2.5초간 냉각 상태가 됩니다. 애니비아의 이 스킬 동상은 애니비아의 유일한 타겟팅 스킬임과 동시에 냉각 상태의 적에게는 가장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냉각 상태로 만들고 이 스킬을 날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대를 냉각 상태로 만드는 법은 Q스킬과 궁극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Q스킬과 궁극기를 적절한 타이밍에 쓰면서 냉각 상태 시간을 최대로 늘려야 냉각 E 스킬을 여러 번 쓸 수 있겠죠. 스킬 마스터는 E, Q, W 순으로 마스터합니다. 다만 1레벨에는 Q를 찍어주는 게 라인전하기 편하고 2레벨에는 E, 그리고 3레벨에는 교전각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E를 하나 더 찍어서 D를 올려주는 게 라인전에 큰 도움을 줍니다. W는 딜이 없는 스킬이고 마나도 많이 들기 때문에 3레벨 타이밍 라인전 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다음은 룬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의 룬을 들 수도 있겠지만 솔랭에서는 이렇게 고정으로 드시면 됩니다. 한방 딜교가 중요한 애니비아 특성상 감정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시시기 스킬을 3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열한 한방과도 찰떡입니다. 솔랭에서 가장 좋은 사냥의 증표와 거리를 좁혀서 딜을 넣어야 하는 애니비아이기 때문에 끈사를 고정으로 들어줍니다. 주 룬으로 마나 쪽 룬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부 룬으로는 침착 룬을 들어주고 나머지 하나는 킬캐치에 도움을 주는 최후의 일격을 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평타 사거리가 600으로 굉장히 긴 챔피언이기 때문에 공격속도 파편까지 고정으로 들어줍니다. 다음은 스킬 콤보입니다. 6전 콤보 3개, 6 이후 콤보 2개로 애니비아는 총 5가지 콤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6레벨 전 콤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Q, E, 평타, 감전 콤보입니다. Q를 맞춰야 냉각 E 스킬이 들어가기 때문에 Q를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하지만 라인전 때 Q가 빠지면 오히려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는 Q, E 평타 감전 콤보가 아닌 Q를 아끼고 W, E 평타 감전 콤보를 해줍니다. Q를 아끼는 딜교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가 애니비아의 Q 스킬을 의식하느라 추가타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QWE, WQE 감전 콤보입니다. Q를 날린 후 W로 상대를 밀쳐서 맞춘 후 냉각 E 스킬까지 맞추는 콤보입니다. W의 에어본에도 스킬 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QWE로도 감전이 터집니다. W의 사소한 위치로도 생각했던 방향과 반대로 밀쳐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하는 콤보입니다. 다음은 6레벨 이후 콤보입니다. 궁 WE 감정 콤보입니다. 궁극기는 1.5초 이후의 냉각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1.5초까지 궁 위에 상대를 놓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궁을 까고 벽으로 상대를 가두고 1.5초 후 냉각 E 스킬을 맞추는 콤보입니다. Q가 애니비아의 핵심 스킬인 만큼 먼저 쓰기 까다로운데 궁 WE 콤보는 Q를 사용하지 않고 냉각 E 스킬을 날릴 수 있다 보니 6레벨 이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콤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궁 QWE 콤보입니다. 궁의 느려짐과 벽의 이용으로 Q를 거의 확정적으로 맞추며 한순간에 가장 많은 딜을 넣을 수 있는 콤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콤보가 이 5가지이고 상황마다 스킬의 남은 쿨타임을 생각해서 유동적으로 스킬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유동적으로 상대를 최대한 냉각 상태로 오래 지속되게끔 스킬을 쓰는 게 좋겠죠. 스펠은 테일 전멸이나 점화 전멸을 드시면 되는데요. 내가 교전을 좋아한다 하시면 점화를 드시면 되고, 애니비아 2개의 라인 클리어 능력으로 날먹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 텔포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입문자분들에겐 텔포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아이템 트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비아의 아이템 트리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영겁 트리와 아기 트리입니다. 영겁 트리는 영겁 대천사를 가면서 후반 밸류를 올리는 템트리입니다. 애니비아와 가장 잘 어울리는 템트리이죠. 영겁 대천사 후 존냐, 무덤꽃, 모렐로, 리안드리 취향에 맞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겁 트리는 템포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아기 트리가 있습니다. 아기 트리는 아기, 리안드리를 간 후 나머지 취향에 맞게 가는 템트리인데요. 후반 밸류는 영겁 대천사에 비해 떨어질지 몰라도 후반 템포는 확실히 빨라 초반 템포가 중요한 천상계 게임에서는 아기트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아기트리로 챌린저를 찍었고요. 다만 1코어 타이밍 때 몸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에게는 영겁트리를 추천드립니다. 영겁트리를 갈 때 연우는 최대한 첫 귀 안에 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애니비아의 기본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인게임을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애니비아를 플레이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애니비아의 진가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거리를 상대할 때랑 근거리를 상대할 때 라인전 구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거리인 카르마 상대판과 근거리인 사일러스 상대판 한 판씩 분석해봅시다. 먼저 카르마 상대판입니다. 애니비아는 기본적으로 라인전이 약합니다. 6레벨 전 라인 푸시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6레벨까지는 맞는 그림이 자주 나오죠. 실제로 요즘 미드 라인전 1황이라고 불리는 카르마 상대로는 6레벨 전 상대가 안됩니다. 6레벨 전까지는 스킬을 최대한 피하면서 CS를 신경 써주시고요. CS 15개 차이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라인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6레벨을 찍었죠. 6레벨부터는 라인을 애니비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다른 챔피언들과 다르게 궁극기 쿨이 4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턴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장점을 이용해서 라인을 밀고 교전을 유도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애니비아는 상대를 한쪽에 몰아넣었을 때 지역장악 스킬들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지는 라인을 풀어주는 식으로 로밍을 가는 것보다는 이기는 라인에 붙어서 다이브를 봐주는 식의 운영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라인전이 끝났고 후반 운영 단계입니다. 애니비아는 사이드가 좋은 챔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위주의 플레이보다는 미드에 합류해서 벽을 활용한 변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드는 탑이 적극적으로 받아먹으라 하고 되도록이면 미드에 서서 대치 구도를 유도해줍시다. Heaven just knows what it was. Will I go back to the place where I belong? Everyone 후반 한타에서는 팀과 같이 포커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니비아는 딜이 세진 않지만 CC기가 많아서 상대를 묶어놓는 능력이 좋습니다. 우리 팀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 팀이 다 같이 포커싱할 수 있는 상대를 먼저 물어주세요. go. The memories keep me together. Gotta fight till the end. No pressure, no pressure. And I find it hard to say no to the ones who want something better, to the ones who never say never. You'll be my pleasure. I got nothing to be 이제는 사일러스 상대판입니다.
애니비아가 라인전이 약하다고는 했지만 근접 챔피언 상대로는 사거리가 600이나 되는 평타가 큰 도움이 되어 라인전 강캐로 변하기도 합니다. 근접 챔피언 상대로는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라인을 밀면서 압박해주시고 최대한 Q는 상대가 들어올 때 받아치는 용도로 사용해주세요. 안 들어오면 평타짤 맞고 들어오면 QE 감정 콤보를 맞는 가불기 상황을 상대는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뚜벅이이기 때문에 갱킹은 최대한 조심하면서 라인전 해야겠죠. Gotta fight till the end, no pressure, no pressure. And I find it hard to say no to the ones who want something better, to the ones who never say never. Will you be my pleasure? I know the answers in my 카르마 상대로는 6레벨 찍고 의도적으로 교전을 유도하는 식의 운영을 했었죠. 사일러스 상대로는 6레벨 이후부터는 반대로 의도적으로 템포를 낮추는 식의 운영이 좋습니다. 최대한 라인을 쌓아서 밀면서 사일러스가 미드에 묶이도록 운영해주세요. 후반에는 카르마판과 똑같이 사이드보다는 본대에 붙어서 교전을 유도하는 식으로 운영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교시 입문자편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이해는 잘 되셨나요? 솔직히 운영 난이도도 쉽고 라인전도 굴리는 운영보단 한방 딜교로 이기는 그림이 많이 나와서 챔피언의 스킬 활용 숙련도만 조금 익히시면 굉장히 쉽고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문자편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2교시 애니비아의 고수들을 위한 상급자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2교시 상급자 강의입니다. 애니비아의 스킬 활용도 잘하고 라인전도 잘하는 것 같은데 티어가 안 오르시는 분들 상급자 강의에서 제가 디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인전 디테일, 무빙 디테일, 시야 디테일, 한타 디테일, 그리고 후반 사이드 운영 디테일 총 5가지 디테일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라인전 디테일입니다. 라인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라인 관리,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건 스킬샷이죠. 따라서 챔피언 구도마다 내가 어떤 라인 관리를 할 것이고 스킬은 어떤 상황에서 언제 날려야 맞을 확률이 높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인 관리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간단하게 보면 밀거나 당기거나 둘 중 하나겠죠. 하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목적성을 가지고 라인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라인전 주도권을 잡고 압박하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라인을 미는 게 좋고, 안전하게 파밍을 하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라인을 당기는 게 좋겠죠. 라인을 미는 상황이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라인을 미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라인전 주도권을 잡고 압박하려고 라인을 미는 건데, 그러려면 라인을 어떻게 밀어야 라인전 주도권을 오래 잡고 압박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라인 관리라는 것은 라인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미니언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미니언은 우리의 라인전을 도와주는 보조 병사인데요. 당연하게 미니언이 더 많은 쪽이 더 많은 병사를 지니고 있으니 라인전이 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밀 때는 천천히 최대한 우리 팀의 미니언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압박하는 라인전 구도에서 핵심은 슬로우 푸시입니다. 슬로우 푸시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상대와 딜교를 할 때 미니언의 개수 우위로 딜교 이득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2번, 갱킹을 당해도 상대가 라인을 다 지우고 포탑에 바뀌게 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죽어도 라인 손해가 크게 없다. 3번, 빅 웨이브로 타워에 박아 넣었을 때 상대가 포탑에 있는 미니언을 받아먹을 때 압박하는 구도가 오래 지속된다. 4번, 선 2렙, 선 3레벨 타이밍 때 더욱 강하게 압박을 넣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롤 좀 해봤다 싶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들어가겠습니다. 라인을 천천히 미는 건 이제 베이스로 깔아두고, 여기서 어떻게 스킬과 평타를 날려야 압박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대가 CS를 먹는 타이밍입니다. 슬로우 푸시 구도는 근거리 상대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근거리 상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니언을 한 마리 우위로 만들어 놨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미니언을 한 대도 안 쳐도 라인은 알아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CS를 먹을 때 막타만 신경 쓰면 되고 스킬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얘기가 다르죠. 근접 상대는 CS를 먹기 위해선 애니비아의 사정거리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CS를 먹을 때 스킬을 투자하던가 애니비아에게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가 CS를 먹을 때가 아닌 상황에서는 굳이 압박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애니비아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스킬을 아꼈다가 상대가 CS를 먹을 때 확실하게 압박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이게 압박의 핵심입니다. 이 구도대로 라인전을 진행하시면 상대는 피가 없거나 CS 차이가 많이 나거나 둘 중 한 상황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에게 선택지를 강요하는 것이지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아까 사일러스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1레벨에 사고가 있긴 했지만 결국은 슬로우 푸시 구도를 잡아놨습니다.
이 구도에서 미니언은 막타만 치면서 상대가 CS를 먹을 때 계속 평타 E자를 날려주며 압박해줍니다. 이 상태로 빅웨이브를 박아넣고 똑같이 압박해줍니다. 상대가 대포를 먹을 때는 더욱 확실하게 압박할 각을 보이면서 상대가 대포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근접 챔피언 상대로 슬로푸시 구도를 잡을 때는 상대가 CS를 먹을 때마다 항상 선택지를 강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인전 디테일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무빙 디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라인전 때 세로 무빙이나 가로 무빙 둘 중 한 무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대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요. 니코 Q, 신드라 Q와 같이 투사체가 아닌 그냥 지역에 나오는 스킬들은 가로 무빙보단 세로 무빙을 치며 상대의 스킬 사정거리에서 줄을 타면서 스킬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일러스 Q, E, 제라스 Q와 같이 직선으로 날라오는 스킬들을 피하기 위해선 가로 무빙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빙은 스킬이 날라올 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 동작을 계속 해주셔야 하는 거 알죠? 상대의 스킬에 맞춰서 가로 무빙을 할지 세로 무빙을 할지 생각 후 기본 동작으로 계속 무빙 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야 디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핑크 와드와 와드를 구분해서 박지 않는 경우가 많던데 핑하는 안 지워질 것 같은 곳 중 가장 공격적인 곳에 박아주셔야 합니다. 간혹가다 주도권이 없는데 그냥 일자부시에 핑하를 박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75원 땅바닥에 버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도권이 있을 때는 일자부시 핑하, 주도권이 없을 때는 일자부시보단 안쪽 부시에 핑하를 박아주세요. 다음은 한타 디테일입니다. 한타에서 애니비아는 마킹을 잘해야 합니다. 당연히 팀원이 포커싱하는 챔피언을 같이 노킹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니비아 특유의 지역 장악 능력을 활용하여 맨 마킹하는 식의 운영도 좋습니다. 상대의 이니시 챔피언을 이니시를 못하게끔 마킹해줘도 좋고 상대의 딜러가 뚜벅이라면 이니시가 걸려도 딜러가 딜을 못하게끔 마킹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피를로를 박지성이 맨 마킹했던 것처럼 애니비아도 중요 인물을 마킹하는 역할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운영 디테일입니다. 애니비아 같이 메이지 챔프로 사이드 운영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헬퍼가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라인 2개 이상 손해 또는 2차 타워 같은 큰 손해가 아닌 이상 사이드 안 받아 먹으셔도 됩니다. 애니비아는 대치구도 변수가 워낙 좋은 챔프라 솔랭 특성상 사이드 안 가고 본대에 붙어서 변수 노리는 게 훨씬 효과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다시 알려드리자면 라인이 2개 이상 타거나 2차 타워가 나가는 상황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사이드 라인을 안 받아 먹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애니비아의 기본 정보와 상급자 디테일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여기서 애니비아의 모든 정보가 끝은 아닙니다. 챔피언마다 구체적인 상대법들이 있고 조합마다 최적의 운영법도 존재하죠. 나머지 챔피언별 상대법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애니비아의 모든 정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애니비아로 꿀 빠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